안녕하세요. 공공소노조 서울지부 조합원 여러분. 2025년 8월 소식지 알림이 사무국장 김윤수입니다. 8월 24일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치열하게 투쟁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우리 조합원님들이 비가 쏟아져도 폭염 속에서도 노조법 2, 3조 개정 쟁취 투쟁에 함께 해주신 덕분입니다. 이제 진짜 사장, 원청 사용자를 교섭 테이블에 불러다 앉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싸움의 시작입니다. 서울지부 8월호 첫 소식은 프레스센터 분의 투쟁 소식입니다. 투쟁을 시작한 지 3달이 넘었지만 용역업체 정기교육은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로비에서 프레스센터 분의 집중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회들이 한걸음에 달려가 프레스센터 분의 투쟁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서울지부답게 단결에 투쟁하고 있습니다. 7월 30일에 진행된 집중 집회에서 이혜경 서울지부 부지부장님께서 연대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투쟁의 정당성, 이혜경 부지부장님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시죠. 땅으로 따지면 아주 금싸라기 아니 금덩이 같은 곳에 위치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죠. 당연히 사원 출구에서 몇 미터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이곳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그리고 서울신문 본사가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기자분들, 언론관계 종사자분들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만 근무하고 있나요? 네, 그럼 어떤 분들도 계시죠? 예, 저희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건물을 16분, 저희 조합원 14분이 이곳을 쓸고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희들은요, 평소에 존재감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새벽에 이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방해가 되지 않도록 새벽 첫 차를 타고 단잠을 물리치고 첫 차를 타고 보통 오죠. 예, 그렇게 구슬땀을 흘리면서 우렁각시처럼 아무도 없는 복도 그리고 사무실 불을 밝히고 쓸고 받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존재감이 없이 그림자처럼 일하던 저희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예, 그 질문을 저는 던지고 싶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죠. 저희가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을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낼 때는 이 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건물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죠? 네. 이곳에 종사하시는 그 언론 종사자분들께서는 우아한 글도 쓰시고 또 비중 있는 글도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노동자들, 이곳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같이 근무하는 저희들의 이야기가 쓰여졌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왜 저희 존재감이 없어서일까요? 비중이 작아서일까요? 그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부자 사장과 그리고 존재감이 없이 그곳에서 어쩌면 누가 기생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생충처럼 생각했던 그분들이 얽혀서 사는 그 공간에서 결국은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그런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가 어느 날 갑자기 난 건 아니에요. 사회의 어떤 그 일부분에서 금이 시작을 하고 그게 점점 커져서 결국은 사회가 몰락하고 가정이 몰락하고 그런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일도 그 기자분들, 언론 종사자분들 저희들의 이야기를 거창하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만 쓰시지 말고 저희들의 이야기를 꼭 실어주시고요. 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원래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저희들도 우아하게 살고 우아하게 협상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를 이곳에 몰아붙인 사람들 장본인 원인 제공은 프레스센터 그리고 경기교육입니다. 맞죠? 네.
저희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군사 독재 문화가 통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 문제가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꿋꿋하게 당당히 이 자리에서 싸우겠습니다. 투쟁!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지부는 2023년부터 여의도 지역 미조직 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건조직차장이 여의도 일대를 돌며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청소노동자들이 모여 쉬는 공간에서 이제는 낯이 익은 강건조직차장에게서 노동상담을 하곤 합니다. 그 소식 강건조직차장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서울지부 조합원 동지들, 무더위와 폭우에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 지부는 2025년 여의도 업무지구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하며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여의도 공원은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운동을 나온 청소노동자들로 북적북적합니다. 여의도 청소노동자 권리 찾기 캠페인 문구가 들어간 노란 조끼를 입고 운동을 나온 청소노동자들에게 다가가 물티슈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조합에서 나왔습니다. 일하다 힘든 일 있으면 연락주세요. 공짜로 나눠드리는 물티슈가 반가운 것인지 노동조합이 반가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다며 반갑게 인사해주시곤 합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해오는 노동자들과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즉석 상담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상담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관리자의 갑질 문제가 심각하다며 하소연을 합니다. 폭언, 욕설은 기본이고 불공정한 인사, 연차 사용 전면 불허, 미사용 수당 중간 착취, 심지어는 신규 입사자에게 금품까지 갈취해가며 그야말로 갑질 박물관이 따로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노동자를 자르고 취업시키고 가장 힘들거나 편한 구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관리자의 건세가 두려워서 갑질을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갑질 문제에 비하면 여의도 청소노동자들이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인 것은 놀랄만한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에게 서울지부 조합원 동지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곤 합니다. 여의도지회 조합원님들이 노조를 만들고 투쟁해서 생활임금을 쟁취한 이야기, 갑질을 일삼던 소장과 용역업체를 교체한 이야기를 하며 노조 가입을 권유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미조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놀라워하고 부러워합니다. 지인들을 통해 여의도지회 사업장들의 임금 수준이나 노동 조건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 같은 놀라움과 부러움이 노조에 가입하거나 내 일터에 노조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노조를 만들면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노조 결성 시도가 밀고자들이 많은 탓에 관리자들에게 발각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까 두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망설이는 노동자들 주변에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의도에서 일하는 지인들, 출퇴근길이나 운동 중에 만난 다른 건물 노동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해 주십시오. 매일 점심시간 토스 포인트를 받고 행운 퀴즈를 풀기 위해 인근 건물 청소 노동자들이 대거 모이는 토스 공장 모임에 출근하시는 조합원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스 포인트도 좋지만 노동조합 만들어서 매년 매월 임금을 올려보자고 제안해 주십시오. 7월 한 달간 새벽, 아침, 점심
퇴근 시간대에 선전전을 진행하며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물티슈 1000여 개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안면을 트고 만나면 인사를 나눌 수 있는 노동자들도 여럿 생겼습니다. 노조 가입 상담도 1회 진행하였습니다.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당장은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를 직접 만들 생각이 없어도 노조가 필요한 순간에 노조에서 나눠준 물티슈를 나눠주며 노조 가입을 권유하던 그때 그 사람과 힘든 일 있으면 연락주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떠오르기를 바라며 8월 한 달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도 공무직 노동자들이 차별 없는 일터를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기관 민주적 혁신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부문 노동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에 박희주 국립국악원분회 분회장님의 힘찬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국립국악원에서 미화 업무를 맡고 있는 박희주입니다. 저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소위 공무직 노동자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지만 공무직은 공무원의 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취급받아왔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직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직무와 무관한 수당인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명절 상여에서도 차별을 받고 위험한 업무에 대한 보상도 없습니다. 2018년 공무직 전환 이후에 혼란의 시기를 거쳐 2020년 공무직위원회가 생겨났을 때 드디어 공무직도 살만하게 되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물론 공무직위원회가 생겨났다고 삶이 극적으로 바뀌진 않았지만 적어도 국가에서 공무직을 신경 써주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명절 상여금이 매년 조금씩이라도 오르고 기재부한테 공무직 차별 해소를 해야 한다고 지침도 내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2023년 3월에 기간이 끝났다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윤석열은 취임 후 공무직이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고 이재명 정부는 공약으로 노정교섭 강화를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만든다고 합니다.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어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공무직 처우를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합니다. 이전 공무직위원회는 국정조정실에서 주관하지도 못했고 분야별 협의회도 구성하지 못한 채로 끝났습니다. 임금체계, 인사관리, 차별해소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1기 공무직위원회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무직 노동자들이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력과 근속이 인정되는 임금체계를 만들고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힘있는 공무직위원회법을 즉각 제정하고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해 주십시오. 공무직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서름과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난 8월 청와대 시설운영관리 노동자들이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에 가입했습니다. 신규 분해인 청와대 분해의 소개글 함께 들어보시죠. 지난 6월 17일 청와대에서 시설운영 관리를 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청와대 분해를 만들었습니다. 2022년 5월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청와대 재단을 만들어 미화, 방호, 시설, 조경, 안내 등 주요한 업무를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 고용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최저임금, 용역계약 미준수, 임금 과소지급, 관리자의 갑질과 전행 등 문제가 발생했고 용역계약이 변경되는 시기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시도와 요구는 있었지만 차별과 해고 위협으로 숨죽여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청와대 복귀 선언으로
청와대 개방이 축소, 중단되고 노동자들의 고용이 다시금 불안해졌습니다. 현재는 대통령실 복귀로 인한 리모델링, 보안 시스템 구축으로 8월부터 휴업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7월 말 계약 해지 등 위기도 있었지만 12월까지는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6년 고용 보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실 면담과 투쟁을 통해 2026년 고용 보장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지부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서울지부의 이모저모 코너입니다. 먼저 연대투쟁 소식입니다. 7월 14일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한다 기자회견에 윤재훈 프레스센터 분의 분회장님이 참석해 투쟁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7월 22일에는 근속인정, 임금체계 마련과 정년 연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강선자 한예종 분의 분회장, 배석한 중앙박물관 분의 운영위원께서 참석해 힘찬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민주노총은 7월 21일 오전부터 노조법 2조, 3조 개정 즉각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지부도 선전전, 집중집회 등 불볕더위에도 투쟁에 함께했습니다. 마침내 지난 8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한 결과입니다. 우리 조합원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분의 소식입니다. 7월 17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분회가, 7월 25일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분회가, 7월 16일에는 중소기업 중앙회 분회가 2025년 임금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7월 23일에는 카이스트 분회가, 7월 25일에는 고려대 분회가, 8월 6일에는 연세대 분회가 보충교섭에 합의하였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조합원님들이 함께 힘모아주신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7월 25일 드디어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민간 기업이 주도하게 된다면 공익성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력 공급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직결된 공공 서비스로 전력 생산과 공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는 공공이 반드시 주도해야 합니다. 이 청원을 넘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지부 투쟁 일정 및 진행 사업을 안내하는 알림날입니다. 서울지부는 조합원들과의 세심한 소통을 위해 서울지부 조합원 공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서울지부 소식지 7월호에 이어 8월호 마지막 알림날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차근차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지부 조합원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세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 분회도 매주 수요일 12시 40분 본관 로비에서 점심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테가비행과 원청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 파괴 공작에 맞선 투쟁입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선선합니다. 투쟁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투쟁을 준비하기도 좋은 날씨입니다. 서울지부는 언제든 투쟁으로, 연대로, 단결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왔습니다.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프레스센터 분의 투쟁도, 이어질 서울여대 분의 투쟁도, 서울지부가 쌓아온 투쟁의 역사를 이어 연대로, 단결로 승리할 것입니다. 9월에는 승리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서울지부답게 단결하고 투쟁하고 승리합시다. 투쟁!